자, 사회 시간입니다. 세계 속의 우리나라 경제.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다른 나라와 경제 교류를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다른 나라와의 경제 교류를 하면서 생기는 우리 생활 모습의 변화를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다른 나라와 무역을 하면서 어떤 문제점들이 생기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발 철강 관세 폭탄 이후 보호무역주의 확산까지 맞물리면서 앞으로 우리 철강업계의 수출길이 더 험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갈수록 확산하는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에 우리 철강의 수출길도 좁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 자, 우리나라 철강 산업이 위험하다는 뉴스예요. 자, 우리나라 철강 산업 70년대, 80년대를 거치면서 꽤나 주력 산업 중에 하나였는데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요? 자, 이 문제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보호무역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요. 나라와 나라 사이에는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무역을 한다라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나라에는 농산물이 풍부한데 다른 나라에서 농산물을 수출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농산물이 이미 많은 나라에 다른 나라가 농산물을 수출을 하려고 해요. 자, 그렇게 되면은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 이럴 때 해당 국가는 해당 농산물에 관세라고 하는 세금을 부과해서 가격 경쟁력으로 자국의 산업, 자기 나라의 산업을 보호하거나 또는 해당 품목에 대해서 아예 수입을 거부하는 등의 정책을 통해서 자기 나라 산업을 보호를 하게 되죠. 자, 이런 형태의 자기 나라 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무역 정책을 우리는 보호무역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보호무역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이 다른 나라에서 거부할 수도 있고요. 또 반대로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수출하려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거부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교과서 138쪽을 한번 볼게요. 무역을 하면서 생기는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타이완 같은 나라들은 우리나라의 배가 굉장히 인기가 있다고 해요. 타이완 거의 열대지방인데 과일 꽤 맛있는 거 많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 배가 아주 독특하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인기가 있는데 타이완은 농산물에 관해서는 수입 총량을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걸 수입 할당제라고 하는데 이런 수입 할당제를 통해서 수입을 제한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수출을 확대하는 데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또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가전제품이 점점 성능도 좋아지고 가격도 착하고 인기가 좋아지자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가전제품에 대해서는 더 높은 세금을 부과해서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려고 하고 있죠. 또 어떤 나라들은 특정 산업에 대해서는 아예 수입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정치적인 이유, 종교적인 이유, 여러 가지 이유로 특정 산업에 대해서 수입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고요. 반대로 반드시 수입을 해야만 되는 품목을 생산하는 나라에서 수출을 거부하기도 합니다. 역시나 종교적인 이유, 정치적인 이유, 외교적인 이유, 여러 가지 이유로 꼭 필요한데 수출을 안 하겠다. 이렇게 해서 생기는 문제들도 무역 관계에 있어서 흔하게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품질의 반도체를 생산하고 수출하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일본이 반도체를 만드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원료, 대표적인 게 이제 포토레지스트라고 하는 거랑 불화수소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것을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대한민국에는 수출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수출을 거부해서 우리나라 경제를 위협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항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일어나기도 했었죠. 자, 이렇게 국가와 국가 사이에 무역을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이유로 수출과 수입에 제한을 두거나 관세를 부과하거나 해서
보호무역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뭐 보복적인 심리 뭐 이런 것들 가지고 경제 전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렇게 국가가 무역에 있어서 자기 나라를 보호하는 보호무역을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지만 가장 큰 이유, 근본적인 이유는 자기 나라의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처럼 농업이 국가 유지의 기본이 되는 경우, 그러니까 우리는 쌀을 주식으로 먹기 때문에 농업을 안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죠. 그런데 다른 나라의 농산물을 이렇게 우리가 수입을 하게 되면은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정부는 농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의 농산물을 수입을 막는다든지, 또는 뭐 어쩔 수 없이 수입을 해야만 될 때는 높은 관세를 매겨서 가격 경쟁력을 보호하든지, 이렇게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하는 것입니다. 자, 보호무역을 하는 이유로 또 다른 예를 들어 볼게요. 다른 나라에 성능 좋은 자동차가 더 싼 가격으로, 뭐 벤츠, BMW 뭐 이런 것들이 국산차보다 더 싸게 우리나라에 들어온다고 해보세요. 이렇게 되면은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는 경쟁력이 부족해지겠죠. 자, 그런데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돼서 회사가 만일 뭐 부도가 난다든지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면은 많은 실업자가 생겨서 국가 경제에 큰 위협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나라들은 나름의 방법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보호무역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번에 교과서 139쪽에서 보호무역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4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알아볼게요. 첫 번째로는 경쟁력이 부족한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무역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가 우주선을 만드는데 아직은 기술이 부족해. 근데 다른 나라는 더 잘 만들어. 이럴 때 정부 입장에서는 우주항공 산업이 유력 산업이니까 좀 더 성장할 때까지 지켜줘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기술력이 부족하거나 뭐 생산성이 부족한, 경쟁력이 떨어지는 산업을 육성하고 키우기 위해서 보호무역을 하기도 하고요. 또 아까 말한 대로 다른 나라 물건을 수입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국내 물건을 소비하지 않게 돼서 결국 공장이 문을 닫게 되고 실업자가 늘어나는 국민의 실업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호무역을 하기도 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 국가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서 보호무역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값이 싸다는 이유만으로 수입 농산물을 먹게 되면은 우리나라 국가의 근본이 되는, 국가 유지의 근본이 되는 농업이 흔들릴 수도 있고, 또 국민 건강이 위협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서 보호무역을 하기도 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4번째 경우는 다른 나라의 불공정한 거래에 대응하기 위해서 보호무역을 펼치기도 해요. 대표적인 게 이제 일본과 우리나라의 관계였던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국가와 국가 사이의 경제 교류, 그러니까 무역을 하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해 볼까요? 각 나라들은 무역을 할 때 자기 나라를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무역 정책이라고 하는 것을 펼치기도 하는데요. 이런 보호무역에는 대표적으로 관세라든지 수입 제한 등의 조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보호무역을 하는 이유는 크게 4가지로,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고 국민의 실업을 방지하면서 국가의 안정적인 성장과 함께 다른 나라의 불공정 거래에 대응하기 위해서 보호무역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문제점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그럼 다음 시간에는 이런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해결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 여기서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